블로그 운영과 실질적인 블로그에 대한 수익,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쿠팡과 관련해서 또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페이라고 제가 단적인 말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열정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블로그가 일단 파워다. 생성일자가 오래된 블로그가 글을 씀에 따른 신생 블로그에 비해서 더 많은 가중치를 얻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뭐 C랭크다, 뭐 다이아로직이다라는 다양한 방법이 나왔지만, 기존에 있는 블로그, 즉 오래된 블로그도 이걸 정확하게 더 잘 알죠. 오히려 이 때문에 어떻게 신생 블로그가 쫓아가기는 한계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블로그를 안 하는 게 낫나? 그건 아니죠. 일단은 블로그는 개설을 먼저 하자. 지금 당장 개설을 해서 묵혀놓기. 여러 개를 다 개설하는 게 좋죠. 한 계정당 3개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으니까 3개 블로그를 다 만들고 일단 묵혀놔야 돼. 일단 생성 일자가 제일 중요하다. 또 로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무조건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신생 블로그로 해서 파워블로그를 꿈꾸고 있다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열정페이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한 이유가, 신생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궤도 오르기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즉 방문자 수 늘리는 것도 방법 알면 가능하고, 또 체험단도 하면서 소소하게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신생 블로그 가지고서 성장형으로만 키운다, 뭐 단기간에 내가 뭐 파워블로그 예를 들어 하루에 1방문자 10,000명 이상을 만들 거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꾼다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도 이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실질적으로 마케팅 관련된 업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여러 블로그 약 8개 정도, 티스토리 포함해서 8개, 9개 정도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생 블로그로는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즉 정확하게 더 말하면은 2015년 9월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가 최적화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이제 생산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오래된 블로그일수록 유리하다. 만들어진 블로그가 굳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성 일자가 오래된 블로그가 유리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생성 블로그를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생 블로그를 가지고 성장형으로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 왜? 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가끔 문자나 뭐 쪽지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아니면은 뭐 알바몬, 뭐 알바 천국 같은 데 보면은 블로그에다 글을 써주면, 즉 원고랑 사진을 주는데 대신 5만원 이상 주겠다, 뭐 많게는 10만원 준다는 데도 있었죠. 그런 데를 보면 조건이 있죠. 조건부가 뭐냐, 블로그 생성 일자가 2016년 이전, 즉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2015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케팅 업체들이 그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를 이제 구입을 하겠다, 아니면 대여를 하겠다, 1, 200, 2, 300 주고 하겠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블로그를 사서, 그 최적화가 가능한 블로그, 즉 오래된 블로그를 사서 다른 또 마케팅 업체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실제 우리한테 제시한 금액의 몇 배가 된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근데 블로그를 왜 생성해내려고 하냐, 앞으로 로직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C랭크, 다이아로직 같은 경우도 이제 신생 블로그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로직인데,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신생 블로그들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단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주 많이 부족하다. 신생 블로그들이 치고 올라가기에는. 기존의 블로그들이 뭐 노는 게 아니고 실제 본업 블로그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래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도 방문자 뭐 10,000명, 20,000명 뭐 되는 블로그들은 협찬 외에도 그 외에 자기 애드포스 수입만 가지고도 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금 인플루언스 제도까지 도입돼 가지고 그 부분까지 통과가 된 경우에는 애드포스 수익이 7배, 뭐 6배 이 정도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 블로그는 아직은 그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날개를 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 내 사업장,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가 더 유리한데, 특히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하겠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도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하지 않고 영상이나 주변 지인들이 하는 것만 봤을 때 실제 네이버 블로그와 비슷한 로직이나 이런 상위 노출 방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유리하다. 서로 간에 시너지도 되고, 물론 그걸 활용해서 인프라, 즉 잠재 고객, 진성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다. 신생 블로그일지라도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가게,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브랜드화를 시킨다. 블로그 자체에 아예 가게 명을, 상호명을 비슷하게 하거나 해서 브랜드화, 즉 알리는데 바이럴 쪽으로는 효과가 있다. 신생 블로그일지라도. 단 여기에선 이웃수를 늘려서 블로그 자체 지수보다는 이런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이웃수를 늘리는 거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왜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웃수를 늘리는 거고, 추가하면 되니까. 대신 로직을 알고 어느 정도 블로그를 하려면 키워드도 활용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 방문자를 늘리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처음 하는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블로그를 통해서 가게를 홍보를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홍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웃을 일단 늘리는 거에 최대한 집중해서 진성 고객, 즉 그들과 소통, 댓글 이렇게 하면 진심 어린 댓글을 남기고, 잠재 고객도 이웃도 마찬가지 무조건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이웃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한다면은, 댓글과 또 소통을 한다면은 그 분들이 진성 고객, 즉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생 블로그들이 효율을 높이기에는 이웃수와 소통하는 이웃수가 핵심, 즉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또 한 가지로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CPA. 이것도 서브 블로그로 해보고 있는데, CPA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효율을 내고 높은 수익을 내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료 광고를 돌려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CPA를 얻는 경우가 제일 많죠. 물론 DB 질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실제 눈으로 봤을 때도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블로그가 사실은 DB 질이 좋은데, 문제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단 예민하고 어쨌든 저품질 블로그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 또한 또 신생 블로그 같은 경우는 또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CPA를 최근에 작년 한 1년 반 된 블로그에다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넣어봤어요. 일단 내용 자체는 건강식품 관련된 CPA였고, 한 개당 32,000원의 DB 단가가 주어진 건데,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DB 하나당 이제 32,000원, 4만원 이런 경우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해봤는데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페이지가 일단 1페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1페이지에 대거 포진한 사람들은 심지어 방문자 수가 저보다 적고 글 발행이나 이런 것도 적어요. 근데 딱 보니까 프로필 들어가서 히스토리 보면은 블로그 생성일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봤을 때 다 최소 16년 이전, 예전에 만들어진 블로그들이었어요. 첫 번 페이지에 다 포진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체에서 블로그를 해서 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솔실 들고, 일반 개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오래된 블로그를 묵혀놨다가 이런 CPA가 있다 해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봤을 때 일단은 블로그나 이런 포스팅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쪽 CPA 많이 했던 분들, 아니면 작업 블로그로 사용했던 서브 블로그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CPA 같은 경우는 진짜 고단가 CPA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문 영역인 경우가 많고, 오래된 블로그 아니면 서브 블로그, 작업 블로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신입 블로그도, 신생 블로그들이 진입했을지에는 1페이지 노출도 어렵고, 노출된다 하더라도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워낙 저품질 맞은 블로그가 많기 때문에 사실 레벨 차이가 크게 안 날 수 있어요. 일부 소수의 이제 그 블로그 로직을 알면서 쿠팡 상품 소식 능력까지 있는 분들만 제가 보기엔 상위 퍼센트 안에 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한 300, 400
뭐 이 정도 이상 더 많이 보는 분들도 있겠죠. 말씀 안 했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봤을 때만 3, 400 정도 보는 분들은 일단은 이 부분에서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은 그 자기만의 노하우로 풀어가는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은 신생 블로그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신생 블로그 하시는 분이 이제 백 대표님, 장사꾼 백 대표님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분은 새로 이제 아이디 몇 분질 맞았을 경우에 뭐 신생 블로그로 다시 세팅해서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 나오는 수익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10만원, 뭐 2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몇백만원 정도까지 레벨을 올린다는 거는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된 블로그가 아닐지라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서브 블로그 하나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블로그로 진행을 했을 때 뭐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매 전환율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단가가 높지 않은 물품만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클릭당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적지만 미비하지만, 이 방법은 제가 이제 상품을 소싱하고 어떤 상품이 쿠팡 상품을 적용했을 때 더 이렇게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은 제가 풀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실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 안목이나 센스가 있으시겠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초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테스트하고선 어쨌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일단 쿠팡이란 뭐 브랜드, 즉 근데 이 이것도 봤을 때는 CPS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건데, CPC나 클릭당 수익 같은 클릭당 수익을 얻는 CPC나 뭐 어떤 행동 제스처를 취했을 때 받는 CPA와는 또 다른 단계, 어떻게 보면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팡이라는 브랜드랑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쨌든 구매 전환율로 이어지는 거고, 초보자분들도 기존 블로그에 링크를 달았을 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수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여기서도 어쨌든 쿠팡 판매자들에게 수수료가 뭐 비싸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물건 자체가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싸다고 할 수는 없죠. 다른 전체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는. 대신 배송 시스템이나 배송 속도 이런 게 너무나 괜찮고, 이런 브랜드적인 부분이 어쨌든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율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편하잖아요. 일단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도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다른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팁이죠. 어떻게 보면은 쿠팡 제휴 마케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하신다면은 좀 더 구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쿠팡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게 하나의 예로 뭐 로켓 배송 아니면 로켓 프레시 뭐 이런 거겠죠. 저도 이 부분을 해서 이제 활용하려고 계속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어요.